이방카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이란의 복수를 대통령 가족 내부의 위협으로 바꾸는 중대한 혐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6년 5월 23일 이 사건은 32세의 이라크인 모하메드 바크르 사드 다우드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연계되어 미국과 유대인을 상대로 한 공격 네트워크에서 활동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트럼프의 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녀의 플로리다 거주지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무겁습니다. 2020년 트럼프의 명령으로 제거된 카셈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이란 정권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복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을 모욕한 사람의 집을 겨냥한 개인적이고 치밀한 복수입니다. 알사드의 체포는 더 넓은 흔적을 드러냅니다. 서방 내 표적 세포들과 트럼프 가족을 향한 잔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테헤란이 진짜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방카가 표적이 됐을까요? 이 조직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이유는 뭘까요? 곧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 계속 정확한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품질, 새로운 저널리즘입니다. 밀손 알비스의 신뢰도 기준을 따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알사드가 소셜미디어에 고립된 무장 조직원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5월 15일에 그가 체포되어 테러와 관련된 6가지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이익, 이스라엘인들,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유럽과 미국 내 거의 20건의 공격 또는 공격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방카 트럼프와의 연관성은 정치적, 군사적 복수라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지목된 이유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의 핵심 인물인 솔레이마니의 사망입니다. 이 단체에게 트럼프는 단순히 군사작전을 승인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의 굴욕을 안긴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트럼프 가족이 심리적 표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카 공격은 테헤란에 맞선 그 남자의 정치적 본거지로 전쟁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알사드는 미국 외부에서 체포되어 미국 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았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워싱턴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넓은 네트워크도 이미 감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는 피고인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목표를 위해 미국 내외에서 미국인과 유대인을 상대로 한 공격을 지휘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합니다. 미 법무부는 알사드가 카셈 솔레이마니와 2020년 같은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지도자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와 가까이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 이후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미국인과 이스라엘 관련 이해관계를 겨냥한 행동을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수는 더 이상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미국에서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알사드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흔적은 서방 도시들에서의 공격과 공격 시도들로 이어집니다. 미국 당국은 유럽에서의 행동과 미국 내에서의 위협, 그리고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의 표적을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검찰이 이라크인이 미국인과 유대인을 겨냥해 유럽과 미국 영토에서 거의 20건의 공격 및 공격 시도를 조정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체포는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에 불과하다는 안일한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동맹 조직들은 중동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네트워크와 흔적을 최소화한 활동을 이용해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면서 서방의 수도들의 공포를 퍼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가족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미국의 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카를 겨냥함으로써 혐의를 받는 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군사 분야가 아니라 가족, 상징, 심리적 영역에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테헤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하며 쌓아온 안보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알사드의 체포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실제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가해진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그 계획의 분위기를 요약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위협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직접적인 복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공식 성명서 자체에서도 뉴욕 경찰과 연방기관들이 협력하여 맨해튼의 한 유대교 회당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당국이 저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도 백악관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국가 안보, 국제 테러, 가족 보호, 그리고 이란과의 대립이 결합된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쿠에서 점점 커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대응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법적인 대응만으로는 새로운 기소, 신문, 공범자 수색 등 법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고 차원의 대응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응은 제재를 확대하고 협상 채널을 동결하며 테헤란의 동맹 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번 사태에 위태로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희생자인 척 하려 하면서도 자신들의 세력권과 연계된 피고인이 민간인, 유대인, 미국인,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의 딸까지 겨냥한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중에게는 결론이 냉혹합니다. 트럼프가 테헤란은 양보보다 힘을 더 잘 이해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카 사건은 군사적 갈등과 가족에 대한 복수를 구분하지 않는 적을 보여줍니다. 알사드의 체포는 또한 새로운 수사 국면을 엽니다. 미국 당국은 누가 자금을 댔는지, 누가 이동을 도왔는지, 누가 물류 지원을 했는지, 누가 명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세포 조직이 아직도 활동 중일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와 연계된 조직원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건에 연루되고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정치적 논거를 얻게 됩니다. 비성 언론의 일부는 이란의 위협을 과장되거나 마쿠의 잡음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법무부는 실제 공격, 미국인 대상,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테헤란으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트럼프 가족을 건드리면 이란 정권은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